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86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안도 다다오의 베네스 하우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베네스 하우스 뮤지엄이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는 호텔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 나오시마가 제일 처음 개발되었을 때 이 베네스 하우스가 나오시마의 중심 미술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중 미술관이 완성되기 전까지요. 베네스 하우스부터 안도의 건축이 확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을 사용하는 방식들이 탁월하게 돋보입니다. 그것은 아마 나오시마라는 섬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이 섬에 베네스 코퍼레이션 같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건축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안도가 나오시마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나오시마는 진정 안도의 섬입니다. 이 섬에는 안도의 작품만 적어도 5개 이상 있습니다. 이 컨텐츠 말고도 4개 이상의 나오시마에 있는 안도의 작품을 소개할 것인데 이참에 나오시마에 대한 것은 이 첫 번째 콘텐츠에서 다 털고 갈 것입니다. 나오시마는 1980년대 말까지 미쓰비시 제련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잿빛 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의 지중해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탈바꿈했지요. 나오시마를 지금의 섬으로 바꾸는데 첫 출발을 연 이는 나오시마 근처에 있는 오카야마에서 후쿠다케 출판사로 큰 성공을 이룬 후쿠다케 데스이코였습니다. 특히 데스이코는 큰 성공을 이룬 이후 미술품 수집을 취미로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가 나오시마에 미술관을 세우고 싶은 소망의 출발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나오시마를 지금의 모습으로 바꾼 것은 데스이코의 아들인 소이치로였습니다. 1986년 데스이코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고 난 이후 가업을 이은 소이치로는 후쿠다케 출판사를 라틴어의 자리라는 베네 그리고 살다라는 에세라는 이름을 합친 베네세로 이름을 바꾼 베네세 코퍼레이션을 출범시킵니다. 소이치로는 베네세 코퍼레이션을 더 크게 성공시켰고 안도와 함께 베네세 하우스를 처음 개장한 이후 지금의 나오시마를 만든 진짜 주인공이 됩니다. 간만에 서설이 좀 길었죠? 그럼 베네스 하우스로 갑시다. 자, 그럼 베네스 하우스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보통은 오사카나 고베에서 출발해서 오카야마시를 들리고 우노항으로 옵니다. 우노항에서 페리 아니면 여객선을 타고 나오시마로 건너가지요. 그리고 베네스 하우스는 나오시마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 베네스 하우스가 있습니다. 한번 위성지도로 볼까요? 네, 여기가 바로 베네스 하우스입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로 한번 봐야죠. 예, 구글 스트리트 뷰로 보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 차로 갔고 여기에 주차를 하고 저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바로 베네스 하우스 주출입구가 나옵니다. 베네스 하우스의 주차장에서 나오시마 앞의 바다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날 답사를 갔을 때는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여기를 일본의 지중해라고 하는데 지중해도 가봤지만 너무 오래전에 가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전 보여드린 가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도 가벽으로 만들어 놓은 산책로가 있네요. 이리로 쭉 따라 들어가시면 베네스 하우스 주출입구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베네시아 하우스 주출입구로 들어가는 가벽으로 만들어진 긴 길입니다. 베네시아 하우스의 이 가벽은 안도가 그전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돌을 사용해서 매우 다르게 느껴집니다. 베네시아 하우스 주출입구 앞입니다. 원래 호텔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인지 여기 입구 내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베네시아 하우스 내부는 입장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텔 리셉션 치고는 좀 허접해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여기는 베네시아 하우스의 로툰다 홀, 즉 원형 홀의 상부 모습입니다. 저 뾰족한 원뿔형 창은 로툰다의 상부 천창입니다. 이 사진은 베네시아 하우스 오바로 올라가는 모노레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베네시아 하우스는 산의 경사를 사용해서 건물을 디자인했기에 건물 전체 사진을 찍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대로 찍으려면 드론을 날려야 하는데 저는 발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으니 전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측 1층 야외 테라스입니다. 베네시아 하우스는 산을 파헤쳐서 반쯤은 땅에 묻어서 지은 건물이라서 층수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맨 아래층을 일단 1층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서층 1층 야외 테라스는 베네시아 하우스 전시장과 같은 층의 레스토랑과 2층 전시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네시아 하우스 전시장과 연결된 1층 야외 테라스입니다. 굳이 외부에도 전시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외부에다가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여기에 전시된 사진들은 나오시마의 멋진 풍경 사진들인데 그 사진이 없어도 이 야외 테라스에서 보이는 나오시마의 풍경만으로도 이 섬이 얼마나 멋진 섬으로 탈바꿈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베네시아 하우스 호텔 객실입니다. 이 객실 말고도 베네시아 하우스가 있는 산 꼭대기에 베네시아 하우스 오발이라고 해서 또 객실이 있습니다. 베네시아 하우스 오발은 다음 콘텐츠에서 소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베네시아 하우스 전시장 건물 위 옥상층에도 야외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오는 동선이 좀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물의 절에서 안도의 건축이 사진바를 위한 건축이라고 좀 폄하했는데 베네시아 하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시아 하우스 내부 공간은 안도라는 건축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베네시아 하우스는 크게 전시장이 되는 건물과 호텔 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평면은 제가 일단 3층 평면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원형의 로톤다 홀로 들어가는 동선을 살펴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원형의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로톤다 홀로 들어가는 입구와 아래로 내려가는 원형의 경사로, 즉 램프가 나옵니다. 여기가 로톤다 홀로 내려가는 램프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원형의 램프는 안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아닙니다. 비록 완전 원형은 아닌 반원이기는 하지만 일본 2세대 현대 건축가인 마키 후미코의 스파이럴에도 비슷한 원형의 램프가 있습니다. 이 스파이럴은 도쿄라는 복잡한 도심에 건축되었기에 완전한 원을 그릴 수 없었지만 나오시마는 텅텅 빈 섬이니 완벽한 원형의 공간에 원형의 램프를 설치할 수 있었겠지요. 로톤다 홀의 천창은 아까 전 모노레일에서 찍었던 베네시아 하우스 외부의 원형불 천창입니다. 이날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이 원형불 천창만으로 로톤다 홀의 내부 조명은 충분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는 이 천창은 평범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베네시아 하우스 전시장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쪽으로 베네시아 하우스 주 전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건축에서 원형 램프나 원형 계단이 단위 공간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하면
많은 현대 건축가들이 말년의 건축에 꼭 원형의 램프 또는 원형의 계단을 중요한 수직 동선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안도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그의 작품 프로필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원형의 수직 동선을 사용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후 안도의 건축에서 보다 발전된 원형의 램프나 계단을 사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쪽이 로툰다홀의 원형 램프로 들어오는 입구이고, 저쪽은 베네치아 하우스 주 전시장으로 나아가는 입구입니다. 원형의 홀에도 이런 현대 미술 작품이 딱 하나 전시되어 있네요. 나오시마 섬에 있는 미술관들의 특징들은 미술 작품들을 공간에 꽉꽉 채우지 않고 한 공간에 하나 둘 정도만 두고 실제로 미술 작품들과 공간 간의 교감을 관람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베네치아 하우스 주 전시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전 보여드린 입구가 이것이고, 이리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2층) 평면은 못 구했고 기억이 좀 희미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베네치아 하우스 전시장의 복층 2층은 바로 로툰다 홀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베네치아 하우스 전시장 2층을 보면 이렇게 거대한 작품들이 벽과 바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치아 하우스 전시장의 백미는 이 미술 작품들이 아닙니다. 베네치아 하우스는 어떤 미술 작품보다 바로 남서측 끝에 있는 중정 공간이 핵심입니다. 그 전에 복층으로 되어 있는 베네치아 하우스 전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치아 하우스 전시장 전경입니다. 복층으로 구성된 베네치아 하우스는 미술관이기보다는 마치 큰 주택 내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보면 미술관에다가 하우스라는 명칭을 붙인 것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 공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저 긴 램프입니다. 물에 절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안도를 좀 무시했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배려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디자인 쪽으로도 공간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느낌이 들어 더 좋았습니다. 그 램프 중간에서 중정 공간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네치아 하우스의 중정 공간을 보러 갈까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것이 바로 중정 공간입니다. 사실 저 중정 공간의 아이디어도 안도가 최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 비서교회 콘텐츠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 루이스 바라간의 건축 작품에 저 아이디어가 제일 처음 나타납니다. 바로 바라간의 갈베즈 하우스의 중정을 보면 저 중정 공간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갈베즈 하우스의 중정 공간은 밖에 나가지 못하죠. 바깥 중정 공간이 물로 차 있거든요. 반면 베네치아 하우스의 중정 공간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스윙도는 정말 멋집니다. 이 전면창을 미석이창으로 했으면 느낌이 정말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정 공간이 정말 좋은 것은 저 두 개의 돌들입니다. 이 사진을 촬영하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저 돌에 누워서 위로 뚫려져 있는 공간에서 보이는 하늘을 오랜 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시거든요. 그래서 돌 위에 누운 관람객 없이 여기를 찍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돌 위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대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는 이 바닥 아래까지 햇빛이 다 내려오는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돌 위에서 바라본 하늘입니다. 정말 이날은 날씨가 좋아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래 멍 때리기는 정말 못하는데 이때는 그냥 넋놓고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베네치아 하우스의 건축 연도를 처음 알았는데 1992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중미술관을 가면 그 유명한 제임스 터렐의 스카이 스페이스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정 공간이 하늘로 열려져 있는 것이 터렐의 영향이 있었다고 처음 생각했습니다.
이때쯤 안도가 터렐의 스카이스페이스 작품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의 차이도 있고 바라간의 영향으로 하늘로 열린 공간을 디자인했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베네스 하우스만 설명하는 것만 해도 좀 벅차기는 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소개해드릴 나오시마의 안도 건축 작품으로 이 컨텐츠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나오시마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오시마의 다른 주요한 안도의 건축 작품과 미술 작품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베네스 하우스 오발입니다. 여기도 베네스 하우스의 다른 호텔 객실이고, 오발은 타원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네스 하우스 아래 해변에 바로 그 유명한 쿠사미 야오이의 노란 호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그러니까 베네스 하우스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 가까운 곳이죠. 이우한 미술관이 있고, 조금 더 가시면 바로 그 유명한 지중 미술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오시마의 명물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베네스 하우스 오발입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발은 타원형이란 뜻입니다. 2019년 답사를 갔을 때 정말 큰 마음 먹고 여기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객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여기가 예약이 항상 밀려서 숙박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사 가기 2달 전에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8월에 한번 나오시마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노란 호박을 보고 다시 꼭 오겠다고 맘먹었거든요. 그때는 시간이 정말 없었는데 이 호박 옆에 어느 여성분이 앉아 있어서 제대로 사진 컷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이후 제대로 이 한 컷 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2021년 올해 폭풍으로 이 노란 호박이 떠내려갔다고 하더군요. 2008년에 답사를 왔을 때는 저 혼자 온 것이 아니었고, 페리 마감 시간이 있어서 정말 허벌나게 뛰어다니면서 나오시마를 살폈거든요. 그때 베네스 하우스 아래쪽 해변을 보았습니다. 그때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베네스 하우스를 답사하고, 저는 이 해변에서 야외 조각품들을 촬영했습니다. 지중미술관은 같이 답사를 했는데 내부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베네스 하우스도 못 찍게 할 거라고 생각해 저 혼자 해변으로 답사를 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베네스 하우스는 마음대로 사진을 찍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답사 때에는 베네스 하우스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답사 때 없었던 이우한 미술관이 여기 생겼더라고요. 이우한 작가는 한국 현대회화를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화가이지요. 여기에 한국인 화가의 작품만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안도가 디자인했다는 것이 나름 뿌듯하더군요. 첫 번째 답사 때는 하도 감시가 심해서 지중미술관에서 카메라도 뺏길 뻔했습니다. 지금도 큰 카메라를 가지고 지중미술관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도 좋아져서 안 들키게 이렇게 지중미술관 내부도 찍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너무 비현실적이죠? 어떤 후보 정도 없는 원본 사진입니다. 나오시마의 첫 번째 콘텐츠에서 너무 많이 털었나요? 그래도 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오시마를 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나오시마 가는 배편을 구글에 검색하면 이렇게 여객선과 페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은 여기 우노에서 나오시마 가는 것들이 바로 그 배 운행 시간이고, 그 다음에 운임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여객 운임도 싼 편입니다. 그럼 나오시마로 가는 배편이 있는 우노항으로 가볼까요?
바로 저기에 운호항이 있습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로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은 저기 있는 건물이 나오시마라고 하는 배편 표를 파는 바로 그런 티켓 오피스고요. 저기가 바로 페리를 타는 승선장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운호항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시면은 바로 나오시마로 갈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간중간에 무인도 섬들이 꽤 많이 보이고요. 그중 어떤 섬은 석탄만 채굴하고 있더라고요. 이 배 여행 꽤나 낭만적입니다. 운호항에서 출발한 배가 도착하는 나오시마의 항구는 우미노에키 나오시마라고 합니다. 여기도 한번 구글 스트리트 뷰로 볼까요? 두 번째로 차로 답사를 갔을 때는 운호항에서도 나오시마 항에서도 막 페리가 출발할 때 차가 도착해서 표사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차를 타고 배에 싣고 운임을 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여기 줄 세워서 차를 싣고 그냥 배를 타고 갔습니다. 우에노에키 나오시마의 이 선착자 건물 디자인 건축가는 그 유명한 사나입니다. 이 건물도 멋진데 나중에 사나를 다룰 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에노에키 나오시마 근처에도 현대 미술 조각 작품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란 호박이 아닌 빨간 호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례는 노란 호박만큼 예쁘지는 않습니다. 빨간 호박의 비례가 좀 이상한 것은 이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빨간 호박의 껍질에 뚫려진 작은 공간으로 들어오는 빛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시마의 답사 때는 없었던 나오시마 파빌리온이라는 조각품인지 건축인지 잘 모르는 조형물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시 나오시마를 답사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건축이나 미술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신혼여행지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의 베네스 하우스 오발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